자, 이번에는 임신 후기의 변화예요. 막달 되시면 몸에 변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게 왜 그렇지? 라고 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임신선 출현. 배꼽 밑으로 까맣게 좀 더 선이 진해지겠죠? 그리고 막 털도 좀 날 거예요. 까맣게. 이런 것들은 분만하시면 다 빠지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그러면 심장도 누르고 위도 점점점 가략근이 눌리겠죠? 그래서 숨쉬기 답답하고 숨차고 똑바로 누워있기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찬 증상이 있을 거예요. 심장이 압박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나는 똑바로 눕기 힘들다. 그때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훨씬 낫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오른쪽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굵은 혈관이랑 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근데 똑바로 누웠을 때 아기 무게, 양수 무게, 태반 무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눌려요. 그래서 아기한테 가는 혈액이나 산소, 그리고 엄마한테 통과되는 혈액이나 산소가 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저혈압이 오면서 이렇게 식은땀 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왼쪽 옆으로 돌아누면 훨씬 더 좋아요. 휴식 취할 때는 왼쪽 옆이 가장 좋은 자세인데 아기의 자세에 따라서 저는 오른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똑바로 나은 것 같아요 그러시면 그렇게 누우셔도 괜찮아요. 사모님 편한 자세가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가 계속 압박이 되고 가략근이 느슨해져 가지고요, 자꾸 위 산도가 자꾸 역류, 식도염도 생길 수가 있고 소화도 안 되고 자꾸 헛구역질도 나요. 그러는 경우에는 하루에 3끼 정도 드셨던 거를 소량으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5끼를 드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난 너무 심하고 자꾸 신물이 올라온다 하시면 튀긴 음식, 달고 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좋은 음식 좀 섭취를 자제해 주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잠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신경도 좀 더 예민해지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지부종. 온몸이 조금 붓긴 해요. 막달 되시면. 근데 하지부종이라고 해가지고 코끼리 발처럼 물 먹은 스펀지 이렇게 누르면 다시 안 나오죠. 그것처럼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그게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임신 중독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고혈압, 소변 검사상으로 나올 수 있는 단백뇨, 그리고 하지부종 3가지가 있어요. 단백뇨나 혈압은 저희가 이제 거의 막달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모님 혈압이 올라갔네요. 단백뇨가 나왔네요. 하지만 발 붓는 것 자체는 저희가 육안으로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 만약에 발이 많이 붓는다 하시면 꼭 진료 보러 오실 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벼랑간에 많이 붓는다 하시면 진료 날이 아니셔도 한번 나와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빈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앞에 방광이 위치해 있어요. 아기가 점점점 자랄수록 방광 용질이 좀 눌리겠죠?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 분비물 자체가 증가되는데요. 우리가 왜 임산부들은 워낙에 곰팡이 균, 칸디다 질염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우유 찌꺼기 같은 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물처럼 조금 분비물 자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 뭐냐면 양수인지 아닌지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양수야, 분비물이야. 그럴 때는요, 복압을 한번 줘보세요. 복압을 줬을 때 나오면 양수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양수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병원에 스틱 테스트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소변 검사하는 것처럼, 임신 반응 검사하는 것처럼 병원에 한번 방문하시면 좋아요. 가끔씩 어머님들이 양수가 터져도 진통이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 말 듣지 말고 꼭 병원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를 싸고 있는 양막 자체가 터지면 길이 뚫리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리 펑 터지는 게 아니고 찔끔, 양수는요 펑 터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양수 터짐이지만 바늘구멍 같이 굉장히 조그만 부위가 찔끔 좀 뜯어졌을 경우에는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양수일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일단 걱정 마시고 병원에 전화 한번 주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된다는 거 있어요. 자, 그리고 자궁 수축이 올 거예요. 가진통을 경험하실 건데요. 가진통은 굉장히 기쁜 녀석이에요. 자, 36주 7주부터 저희가 운동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이유는요. 자궁 경부는요. 이렇게 제 손처럼 되게 두껍고요. 되게 단단해요. 경산부, 둘째 엄마 같은 경우는 한번 풀렸기 때문에 이 자궁 경부는 점점 좀 얇아지면서 동시에 풀리거든요. 첫째 엄마는 한 번도 일을 안 했잖아요.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요.
36주, 7주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랫배가 계속 아프실 거예요. 가진통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가진통 자체가 이 자궁경부를 부들부들 풀어주게, 그리고 또 얘를 이렇게 얇게 도와줘요. 이 얇은 자궁경부는 막달돼서 진통이 생기면 잘 열려요. A라는 산모님은요, 한 3cm가 열렸어요. 근데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근데 B라는 산모님은 2cm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얇아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B라는 산모님의 얘기 더 빨리 나겠죠? 왜냐하면 자궁경부가 얇아져 있으니까. 자궁경부는 얇아지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얇아진 자궁경부가 이렇게 샥 열리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달려서 운동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36주, 7주부터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내 자궁경부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기는 좀 주수입이 좀 작아 이러는 분들은 37주부터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36주부터 운동을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운동 열심히 했을 때 36주 전에는 하루에 10번까지 진통이 오는 건 정상이에요. 규칙적이지 않은 진통인 경우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36주가 안 됐는데 10분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진통이 온다 하시면 새벽이라도 언제든지 병원에 꼭 나오셔야 돼요. 조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36주, 7주부터는 가진통이 있는 거는 정상이다. 36주, 7주부터는요, 진통 자체가 규칙적이어도 내가 아프지 않은 진통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병원에 오는 시기는요, 저희 간호과장님께서 하신 분만 리허설을 보시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가 조금 하강돼요. 36주, 7주쯤 막 아기가 자라면서 숨쉬기 힘들고 소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한 38주, 9주쯤이 되면 아기가 좀 골반에 쫙 걸쳐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좀 숨쉬기도 조금 수월해지고 조금 더 소화도 잘 되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막달 되셔가지고 소화 잘 된다고 막 드시면 살찌고 아기도 살찌고 엄마도 살찌고 하니까 막달까지 놓지 마시고 식단 관리, 체중 관리는 꼭 잘 해주셔야 돼요.